네, 잠깐 제 소개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영어 잘하고 싶은 목사고요. 저도 세 아들 아빠고 네, 나름 또 유학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학원 강의도 10년 이상 했습니다. 제가 강의를 23살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 유학 가 있는 기간 동안에도 뭐 온라인 그렇게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또 티칭도 하고 또 과외도 하고 하면서 긴 시간 동안 뻥 조금 섞어서 한 20년 조금 못되게 20년 조금 못되게 이제 영어 강의도 했습니다. 물론 목회하는 기간도 있었지만 또 병행하는 기간도 있었기 때문에 강의도 오래 했었고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쉽게 영어를 말하면서 접근할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저랑 같이 4주 동안 하면서 고민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주의 이제 커리큘럼인데요. 첫 번째 주차는 먼저 너 나랑 좀 다르다. 영어하고 한국어의 차이점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영어하고 한국어는 분명히 언어 구조나 말하는 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사고의 틀도 다르고 흔히 많은 강사분들이나 영어 하시는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영어도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언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 언어는 당연히 뭐가 될까요? 표정이 뭐의 언어는 영향을 받을까요? 머리? 머리의 영향도 받겠지만 언어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영향을 받는 게 바로 문화입니다. 문화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영어적인 문화적인 느낌을 모르면은 사실 영어를 잘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좀 잘했다 생각이 들어도 미국이나 이렇게 영어권에 갔을 때 막히는 케이스들이 많은데 그 이유가 이제 하나가 바로 문화적인 차이예요. 그래서 그 문화에 대한 것들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보게 되면 두 번째 주는 기본만 알아도 성공이다 라는 겁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패턴, 영어 문장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말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패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3주 차에는 좀 더 뽀대 있게 있어 보이게 말하는 방법, 잘나 보이는 거 말하는 방법, 요거 문장의 확장된 패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4주 차에는 이제 시간에 대한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료 시제라는 표현이 영어에는 있는데 한국어에는 완료 시제라는 표현이 딱히 떨어지는 게 없어요. 말은 있는데 이게 딱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뉘앙스로 이걸 알아차려야 돼요. 분위기를 알아차려야 되고, 또 하나가 저 밑에 지금 서브타이틀 조그맣게 나와 있는데 will이라고 하는 것과 be going to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전부 미래 시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느낌이 좀 달라요. 그래서 쓰는 것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를 좀 보고요. 오늘은 첫 번째 주 차이 때문에 이제 영어랑 한국어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나랑 좀 다르다. 영어, 한국어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 한국적 사고를 가지고 영어를 시작하시면 영어 말이 그냥 되게 웃긴 말이 많이 튀어나옵니다. 굉장히 웃긴 말이 많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영어랑 한국어랑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우리가 흔히 친구랑 같이 있어도 나의 어머니를 얘기할 때도 우리는 쉽게 뭐라 그러냐면 우리 엄마예요. 지금도 제가 보면은 우리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한국말에서는 우리 엄마인데 이게 교포 애들이 이제 교포 친구들이 얘기를 하면은 우리 엄마가 아니라 얘네들은 마음을 직역해버리기 때문에 딱 한마디라는 게 뭐냐면 내 엄마예요. 사실 이게 맞는 말이거든요, 내 엄마가. 근데 우리한테 있어서는 그게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교포 친구들이랑 같이 대화를 할 때 처음에 굉장히 어색한 단어가 바로 이 내 엄마예요. 두 번째는 보게 되면은요, 적당히 우리는 표현합니다. 얼마만큼 하면 돼? 그냥 요만큼? 요만큼일까요? 이만큼일까요? 요만큼. 영어에 요만큼이라는 단어가 사실 없어요. 수가 좀 되게 미묘하고 정확합니다. 그리고 좀 직관적이고 영어는 대략적인 그런 느낌이 별로 없고 직관적이고 정확한 수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수라는 개념이 좀 많이 다르고 그리고 관사라는 개념도 조금 있어요. 그래서 한국말은 사실 관사 개념이 없어요. 한국말에서 품사 중에서 관사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I don't know. 네, you don't know, I don't know, we don't know. 우리는 모두 모르죠. 네, 관사 개념이 없어요. 근데 영어에서는 이 관사 개념이 있어요. 왜냐면은 직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서 같이 생각해 볼 게 바로 남성, 여성과 같은 성이에요. 영어 계열의 언어에서는 성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 고등학교 때, 편집장님 고등학교 때 혹시 제2외국어 뭐 배우셨습니까? 프랑스. 프랑스 배우셨구나. 네네. 전 German을 배웠거든요. 어허. 독일어를 배웠는데 독일어에 이 성이 되게 많거든요. 너무 어려웠는데 이 영어도 같은 계열이기 때문에 이 성에 대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고요. 세 번째는 나랑 가까운 것부터. 영어는 말을 할 때 나랑 가까운 거, 나랑 관련된 것부터 말하기 시작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도 문화적인 부분이에요.
네 번째 걸 보게 되면은 1, 2, 3차원의 전치사인데 전치사 되게 어려워요. 근데 전치사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전치사도 어떤 관점인지에 대해서 시간과 장소에 대한 부분 그리고 수단과 방법에 대한 부분 몇 개만 기본적인 것만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로 보면 우리 엄마 내 엄마의 차이에서 보듯이 우리 엄마 내 엄마는요 집단이냐 개인이냐가 굉장히 달라요. 문화 자체가 영향을 어떤 문화에서 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집단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우리라고 하는 컨셉이 강합니다. 근데 반면에 나라고 하는 개인이 중요하면은 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동양의 문화에서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농경 문화죠. 농경 문화 안에서는 당연히 뭐가 필요할까요? 품앗이도 해야 되고 서로 도와야 되죠. 네 거 내 거가 없이 그냥 서로 도와주는 거고 내가 하면 너도 해주고 하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의 개념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가 될까요? 여러 사람이 어울리다 보니까 나이 많은 분도 계시고 나이가 적은 분도 계시고 그럼 당연히 높임말이 이제 필요하게 되겠죠. 높임말이 필요하겠고 그리고 있다 보니까 함께 모여서 하다 보니까 이제 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조금 달라요. 왜냐면 다 같이 쓰는 거니까 네 거 내 거의 개념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서로 나눠 쓰고 필요하면 더 쓰고 덜 필요하면 더 나눠주고 하는 게 많이 들어가요. 반면에 개인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서양권에 있는 문화에서는요 상업이나 무역, 사냥과 같은 것들이 발달을 합니다. 물론 그 문화에서도 농경의 문화는 존재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조금 더 발달하고 빠르게 발전한 것이 바로 상업, 무역, 사냥과 같은 자신의 소유에 대한 것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누구의 소유인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거에 대한 부분이 되게 필요해요.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뭐가 될까요? 내가 10개 줬으면 너도 나한테 10개 줘야지 에 대한 수의 개념이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의 개념도 강해지고 내 거에 대한 개념도 강해지고 그 나라는 것과 또 이제 수라는 것 이런 부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농경과 집단 공동체 문화, 높임말과 서로 나누는 것이 강렬했던 동양의 문화보다 서양에서는 더 언어적인 부분에서 문화적인 부분에서 개별적인 개인의 문화가 강해진 거죠. 그러니 당연히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특징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동양의 문화권에 있는 농경 문화권에 있는 우리의 문화에서는요. 네, 다음 보시면은 집단 맥락 전체 상대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맥락을 끝까지 파악해야 됩니다. 한국말 할 때 제일 우리가 많이 하는 말이 뭘까요? 끝까지 들어봐요. 그렇죠.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왜냐면 맥락이 있으니까요. 스토리 안에서 맥락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개인의 문화가 발달된 부분에서는요. 어떤 부분이 필요하냐면은 중요한 것부터 얘기해야 돼요. 왜냐면 내가 빨리 얘기해야 되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해야 되니까 중요한 것부터 얘기합니다. 그래서 개인 중심이에요.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게 나기 때문에 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화자 중심으로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의 마음은 내 엄마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마의 마음은 번역할 때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엄마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 중심이 아니니까. 자, 두 번째 보게 되면 그래서 자기소개하는 모습 편집장이 자기소개할 때 어떻게 하시죠? 안녕하세요. 전사닷컴 박조현 편집장입니다. 네, 이렇게 되죠. 여기서 들어보시면은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요. 안녕하세요는 인사는 뭐 당연히 하는데 그 다음에 나온 게 전도사닷컴 소속이에요. 그러네요. 전도사닷컴 학창 시절에 뭐 이렇게 어린 친구가 나와서 소개해보라고 하면 딱 우리 얘기죠. 안녕하세요. 저는 뭐 동탄에서 온 최종학입니다. 뭐 어느 학교 몇 학년 몇 반 누구입니다. 이렇게 돼요. 내가 어디에 소속됐는지가 중요해요. 집단 문화가 있기 때문에요.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소속을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나 외국에서 온 친구들은 대부분 이제 인사 자기소개를 할 때 어떻게 할까요? 얘네들은 집단 소속 이런 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자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 내 행동 중심이 되는 겁니다. 아까 첫 화면에서 제 소개가 쓰여 있었잖아요. 그때 뭐 어떤 거 보셨죠? 보면은 여러 가지가 몇 개 있었어요. 아이가 아이가 셋이다. 셋. 아들이 네. 셋이다. 유학 갔다 왔다. 학원 강의했다. 강의 10년차. 학원 네. 강의 10년 했다. 그리고 영어 잘하고 싶은 사람이다. 이거는 전부 다 뭘까요? 나예요, 나. 나를 드러내는 표현들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걸 제가 한국식으로 소개했다면은 저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에서 디딤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담임 목사라고 있는 최종학입니다. 이게 일단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뭐 자기소개서 많이 쓰잖아요. 자소서 쓰면은 지금은 이제 많이 그렇게 안 쓸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다 쓸 때 보고 그랬죠. 1900 몇 년 어디에서 몇 남 몇하에 쓰라 이게 그러네요. 소속이 달라요.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문화 안에서는 공동체성이 굉장히 강하고 집단적인 문화들이 셉니다.
이거는 뭐 좋은 문화 나쁜 문화의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속해 있는 문화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표현이 다른 거예요. 다음으로 한번 넘어 볼게요. 그래서 한국말은 그러다 보니까요. 이 집단의 문화에 있다 보니까 그냥 적당히 얘기해도 말을 돼요. 사실 표현 보면 알겠지만요. 우와 눈 참 크다 라고 하면은 자 편집자님은 우와 눈 참 크다 그러면은 어떤 눈이 크다고 생각하세요? 두 눈이 다 크죠. 두 눈이 다 크죠. 영어에서 저렇게 얘기하면은요 큰일 납니다. 한 눈만 큽니까? 어떤 눈 크냐고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아. Wow, your eyes big 하면은 어. 왼쪽 left eye야, right eye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영어는 뭘까요? 당연히 우와 너 눈들이 참 크다. 한국말로 표현을 하면 눈들이 참 크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eyes are big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수 개념이 달라요. 명확한 수를 정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말은 대충 하면 되잖아요. 그냥 대충 해. 적당히 해봐. 음식 할 때 그렇죠. 간장 얼마나 넣어? 그러면 그냥 적당히? 근데 요즘은 이제 많이 바뀌어서 뭐 한 큰술, 두 큰술, 반 큰술에서 이제 계량의 개념이 나왔지만 사실 우리가 얘기할 때 보면은 어떻게 얼마만큼 해야 돼라고 하면 적당히 또 뭐 한 대략 한 이만큼 이 정도의 느낌으로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표현을 참 보면은요 한국어에서는 당연히 그녀의 눈이 크다면 her eye is big이에요. 근데 이러면 외눈박이 되는 거죠. 네, 외눈박이에서는 온 거예요. 근데 영어에서는 her eyes are big이라고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가 다르다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 엄마, 우리 학교, 우리 회사가 되겠죠. 이거를 누가 내 엄마, 내 학교, 내 회사라고 얘기하냐고요. 그런 사람 별로 없거든요. 당연히 영어에서는 my mom, my school, my company가 되는 거예요. 수의 개념이 조금 달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잠깐 제가 기록은 안 했는데 남성과 여성에 대한 개념도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인사할 때 보면은 요건 약간 좀 이제 사이드 바인데 누군가를 소개를 할 때 보면은 누군가를 소개하거나 자기 소개를 할 때 한국에서 우리 영어 배울 때는 자기 소개할 때 어떻게 하죠? Let me introduce myself. My name is 뭐뭐 이렇게 되잖아요. 미국에서 제가 있는 동안에 한 번도 이렇게 소개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네, 이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아마 채팅창에도 뭐 올라오거나 할 수 있는데 자기를 소개할 때 My name is 종학초이라고 얘기하는 케이스는 조금 weird해요. 좀 이상해요. 조금 이상하고 되게 좀 저는 제 개념에서는 많이 어색하지 않은데 근데 외국인들이 듣기에는 조금 어색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하는 게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I'm 종학. 네, 그냥 I'm 종학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상대방을 소개할 때 있잖아요. 소개할 때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분은 누굽니다 라고 할 때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쓸까요? This is 종현팔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고요. Director of 전도사.com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줄 건데 이 this is라고 하는 것도 사실 조금 애매해요. 저는 이상함을 잘 못 느끼는데 또 외국인들도 많이 이제 안 느끼는 분들도 있는데 좀 이상하게 느끼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he is 종현팔. 그래서 이분이 남자라고 하는 성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는 존칭을 쓴다고 해서 길거리에 있는 분한테 여자분한테 뭐 sir이라고 얘기했다든지 그러면은 아마 외국의 문화를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대노하실 거예요. sir는 남성을 존칭할 때 쓰는 부분이거든요. 그 여성을 존칭할 땐 당연히 ma'am이라고 써줘야 되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 차이가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혹시 너희들이라는 표현 어떻게 쓸까요? you라고 했잖아요. 근데 캐주얼한 영어에서는 guys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가 무슨 guy 하잖아요. that guy 뭐 bad guy 얘기하잖아. 이때 guy 한 명을 얘기할 때는 그냥 남자예요. 남자를 얘기하는데 여러 명의 아이들이 있어요. 남자애들도 있고 여자애들도 이렇게 막 모여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guys가 되는 거예요. 그럴 경우 이때는 남자애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자애들 여자애들 할 것 없이 그냥 무리지어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제 영어에서 캐주얼하게 아이들을 부를 때 Hey you guys 그러면은 너네들 정도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생각하고 났을 때 살짝 고민이 든 게 그럼 여자애 한 명을 부를 때 뭐라고 얘기하지? 생각이 드는데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 단어를. 생각해보니까 써본 적도 없고 그리고 가장 쉽게 떠올렸던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girl이에요. Hey you girl 하고 하면은 이제 이 girl이라고 하는 게 그냥 소녀야 뭐 이런 느낌이기도 한데 그냥 편안하게 여성 한 명을 이렇게 guy라고 남성 한 명을 지칭하는 것처럼
여자 한 명을 지칭할 때 이제 쓰고 그 외의 표현들은 사실 저는 이렇게 많이 잘 못 본 것 같아요. 잘 못 본 것 같고 이 you guys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그 10대, 20대 뭐 티네이저 애들이나 뭐 20대 뭐 젊은 친구들이나 뭐 이런 친구들이 이제 또래 집단 문화에서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또 하나 이제 조금 다른 표현인데 이제 중년 30대, 40대 이상의 중년들이 아래 이제 좀 이제 젊은 친구들이 얘기할 지칭할 때는 쓰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folks라고 하는 단어예요. Fox? 네, folks, F-O-L-K인데 folks라고 하는 건데 folks. 이건 그냥 여러분들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도. 그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고 뭐 잘 많이 안 써요. 근데 저도 이 표현을 쓰는 분을 한 분 만났는데 그분은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 분이에요. 많으신 분이고 학교에 신학교에 다닐 때 이제 우리 신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지칭할 때 이제 you fox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이게 뭔 소린가라고 했는데 그게 그냥 우리를 지칭하는 표현들이에요. 뭐 그런 여러 표현들이 있어요. 뭐 흑인 친구들이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도 그때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백인 문화에서도 많이 씁니다. 남자들끼리 있을 때는 hey you bro라고 하면은 예, 스웩을 약간 해서 hey bro 이렇게 하는데 예, 남자일 때는 당연히 bro고 여성을 얘기할 때는 sister를 줄여서 sis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좀 독특해요. 근데 그게 전부 다 그냥 누구를 비하거나 뭐 나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남성을 부를 때, 여성을 부를 때 나눠지는 거예요. 요즘 한국 문화에서도 베이비 샤워라고 들어보셨죠? 아, 그럼요. 많이 하잖아요. 네. 베이비 샤워할 때 어떤 거 선물 주죠, 주로? 뭐 용품들? 용품들 주잖아요. 네. 그러면 옷까지들 주잖아요. 옷도 주죠. 자, 남자애 선물할 때 어떤 옷을 선물하겠습니까? 아, 우리 한국에서는 파란 옷. 파란 옷. 미국도 똑같아요. 오. 미국도 명확합니다. 심지어는 아이 선물을 줄 때 남자아이는 블루 계열의 옷에 선물을 다 줍니다. 근데 이 선물을 담을 때 그 바스켓 자체도 블루예요. 오. 그 정도로 색깔의 구분을 명확하게 줘요. 여자애들 할 땐 당연히 핑크. 바스켓도 핑크 계열이 되는 거고 저희는 이제 첫째, 둘째가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저희 아이들도 이제 그 베이비 샤워를 했었는데 이 베이비 샤워한다고 풍선을 이렇게 달아줘요. 하면 그 뒤에 벽에다가. 근데 이 풍선도 남자애라고 블루. 좀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좀 남성, 여성에 대해서 성을 구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좀 구분을 좀 명확하게 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성을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얘기하면은 이거 되게 약간 어떤 부분에서 되게 무례하다라고 여길 수 있는 부분이 이 영어하고 한국말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네, 너무 길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영어하고 한국말의 또 다른 차이가 어떤 게 있냐라고 했을 때 앞에서 집단 문화, 개인 문화도 얘기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조금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말할 때는 한국말은 맥락이 중요해요. 근데 영어는요 맥락보다는요 내가 뭘 말하고 싶은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걸 상품과 사연이라고 얘기하면은 홈쇼핑 보셨죠, 편집장님? 그렇죠. 홈쇼핑 보면은 그 쇼호스트가 설명을 막 하잖아요. 네네. 뭘 먼저 설명을 합니까? 일단 만약에 노트북을 판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뭐 브랜드 얘기하고 노트북 이름 이야기하고 가격 얘기하고 그러죠. 그죠. 그런 얘기 하는데 중간에 뭐가 될까요? 가격을 말하기 전에 이 노트북의 성능이 그치. 이렇고 이게 사양이 사양이 어떻고. 어떻고 뭐 어마어마하고 항상 나오는 거 있죠. 지금 마지막 최저가입니다.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막 얘기해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중요한 거는 가격인데 나한테 중요한 가격인데 가격은 안 나와요. 그리고 어떤 브랜드인지 그것도 뭐 나중에 가서 삼성 브랜드 강력하게 막 얘기하면서도 얘기하기도 애플이면 애플, 삼성이면 삼성 막 얘기하는데 결국 내가 하고 진짜 하고 싶은 거 소비자들이 알고 싶은 거는 뒤에가 나와요. 한국어는요 사연을 먼저 얘기를 해요. 장황할 부분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거에 대해서 뒤에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영어는 이제 대신 상품을 먼저 얘기해요. 핵심적인 것부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이 보는 영화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요 문장을 놓고 봤을 때 여러분이 보는 영화입니다 해서 상품은 뭐고 사연은 뭘까요? 상품은 영화. 영화가 상품이죠. 네. 사연은 여러분이 보는. 예. 그럼도 한국말도 지금 보면은 영화입니다 여러분이 보는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그렇네요. 우리는 전부 사연을 먼저 얘기해줘요. 사연을 먼저 얘기해줘요. 근데 반면에 영어는요 영화입니다. 당신이 보는이에요. 이거를 이제 영어로 번역해 보면 the movie that you watch, that you see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신이 보는 영화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표현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수능 준비하고 할 때 독해할 때 아마 저 학교 다닐 때는요, 저 수능 준비할 때는 직독직해하라는 게 되게 유행이었어요.
직독직해 어떻게 하는 거죠, 편집장님? 앞에서부터 이렇게 쭉 쭉 읽어나가는 가는 거죠. 예. 그렇게 하고 나서 이해되세요? 이렇게 설명하죠.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면서 영어식 구조를 이해한다. 이해하고 익혀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해하죠. 네, 정말 어렵죠. 네, 굉장히 어렵죠. 네. 직독직해는 초보자들이 하는 게 행위가 아니에요. 어. 직독직해는요, 영어를 능숙하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직독직해요. 근데 학교에서 영어를 강의하거나 했던 예전에 저희가 배웠을 때는 직독직해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뭐가 되냐면은 아직 한국적인 언어적인 구조와 사고 스트럭처를 갖고 있는 우리가 영어적인 구조를 가지고 해석하려고 하니 이게 막히는 거예요. 저는 되게 그랬어요. 다른 분들은 뭐 능력이 탁월하신 분들은 안 그럴 수 있는데 저는 되게 그랬어요. 근데 초보자일수록 직독직해가 아니라 한국 스타일로 뒤에서부터 와야 돼요. 그렇게 와야지 이해가 돼요. 근데 물론 시간이 지나고 영어를 많이 공부하면 이제 앞에서 쭉쭉쭉쭉 가게 되는 거죠. 왜냐면 사고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저도 이제 가끔 보면은 지금은 되게 많이 이제 한국말이 고쳐졌는데 귀국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는 말이 조금 되게 어순이 이상했어요. 너 이거 해야 돼. 왜냐하면 이 되는 거예요. 너가 이거를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는 게 옳은 거야가 아니라 너가 이걸 하는 게 옳아. 왜냐하면 이러이러하기 때문이야. 이런 식의 어순이 나가는 거야. 되게 처음에 들으면 어색하지 않거든요. 근데 한국적 표현으로 하다 보면은 되게 어색해져 버리는 거예요. 저도 아무래도 좀 꽤 긴 시간 미국에서 유학하며 공부하며 살다 오니까 아무래도 그게 이제 조금 이제 요만큼 이제 달라지더라고요. 표현이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막. 그래서 부사, 형용사 이런 애들이 막 위치가 막 중구난방이에요. 막 여기 들어갔다 저기 들어갔다 막 난리도 아니고 막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요. 세 번째 차이를 보면은요. 한 문장으로 구성이 돼서 연결어가 없어요. 연결어가 없어요. 한국어는요. 아까 봤던 너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것을 해야 해 라고 한 문장으로 쭉 가요. 근데 영어에서는 너가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해야 돼 라고 할 때도 반드시 이유나 원인을 나타내주는 이 연결어, because와 같은 녀석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결어가 있어서 문장을 연결시켜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상품을 말하고 사연을 말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따로따로 놓고 보기 때문에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차이를 조금 알고 있으면은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있는데 혹시 편집장님 한국말은 부정적인 어구가 많이 나올까요? 긍정적인 어구가 많이 나올까요? 한국말은 글쎄요. 부모들은 아이들한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더 많은데. 그죠. 네. 미국도 부정적으로 많이 해요.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코트를 입고 들어왔는데 금방 나갈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얘기할까요? 코트 벗지 마. 나갈 거야 이거잖아요. 코트 벗지 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분명히 생각했을 때 뭐냐면은 don't take off your coat예요. 그쵸? 코트를 벗지 마.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게 틀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뉘앙스가 조금 다르다기보다는 영어권 친구들은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요. 그냥 put your coat on. 네 옷 그냥 계속 입고 있어가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게 아니라 부정어를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최대한 부정어 표현을 빼고 긍정어 표현으로 많이 돌려서 얘기해요. 코트 벗지 마가 아니라 코트 그냥 계속 입고 있어. 이 느낌이에요. 그러네요. 네, 조금 다르고 우리가 수동태, 능동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수동태, 능동태 얘기하는 것처럼 영어는요 수동태 표현보다는 능동태 표현을 더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중요하니까요.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되게 조금 아주 미세하지만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경험했을 때는 되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조금 다르기도 했었다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은요. 이제 상품과 사연에 대해서 한번 했는데 이 마법의 대수로 이제 상품과 사연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뭐냐면은 지금 봤을 때 내가 좋아하는 가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 보면 내가 좋아하는 가수 중에서 당연히 구성이 어떻게 될까요? 상품은 뭐고 사연은 어떤 걸까요? 상품은 가수. 그리고 사연은 내가 좋아하는 거죠. 예, 그럼 보면은요. 내가 좋아하는 가수 할 때 가수는 상품이 되겠고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은 사연이에요. 그럼 영어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The singer I like이에요. 상품은 The singer가 되는 거겠고요. 당연히 사연은 I like이에요. 당연히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I like the singer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 얘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조금 더 뽀대나게 조금 더 뽀대나게 대시라고 하는 마법의 대시를 이용해서 연결을 시켜줄 수 있는 거예요. 연결어가 필요하니까요. 연결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넘기지 마시고 어떻게 될까요? 내가 좋아하는 가수 여기 나온 거 아닙니까?
singer I like 이거 네, 말고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거를 마법의 대수를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the singer that I like. 그렇죠. 그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지금 편집장이 얘기하신 대로 The Singer I Like 해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배웠어요. 생략. 예, 생략을 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예, 배웠기 때문에 우린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당연히 목적격 관계 대명사기 때문에 당연히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 어떻게 해요? 생략할 수 있다. 우리 배웠거든요, 그거를. 그러니까 The Singer I Like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말고도 만약에 I가 없는 상태라면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보면은요. 이 표현을 쓰게 되면은 우리는 the singer that I like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법의 that을 이용하면 돼요.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포인트는요. 상품이라고 하는 singer와 사연이라고 하는 I like을 붙여버린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명확하게 전달을 하되 내가 진짜 얘기하고 싶은 게 저 가수야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넘겨볼게요. 자, 그러면은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어렵죠. 이제부터 편집장 하기 진짜 힘드네. 네, 편집장님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네. 자, 무려 8개. What the? 무려 8개.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네. 이거는 한꺼번에 나오기 때문에 꽃 한꺼번에. 오타, 꽃 오타. 오타 나왔네요. 미국 살다 오면 오타. 네, 미국 오케이. 살다 와가지고 오케이. 예, 귀국한 지 10년이나 됐는데. 자, 내가 좋아하는 꽃. 자, 여기서 상품과 사연을 한번 구분해볼까요? 상품은 꽃. 네, 내가 좋아하는. 내가 좋아하는 이 사연. 네, 그러면 이거를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The flower that I like. 그렇죠. 그럼 내가 싫어하는 음식. What? 음식은 the food. the food. 네. 더 내가 싫어하는 The food. 내가 싫어하는 I hate. I hate 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은 the food The food that I hate. 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아빠가 좋아하는 커피 하면은 여기서 당연히 상품은 Coffee. 사연은 아빠가 좋아하는. 예,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럼 이걸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The coffee, The coffee that my dad likes. likes가 되는 likes. 거죠. 왜냐면 아, 예, 여기서 중요해요. 술을 알려줘야 되거든요. 중학교 졸업한 지 너무 오래됐네요. 그죠? 너무 오래되죠. 자, 또 하나 갈게요. 내가 읽고 싶은 책 혹시 댓글로 하나 누가 빠르게 답변 한번 해줄 수 있을까요? 야, 내가 읽고 싶은 책. 이게 이제 예. 이 그 유튜브를 하다 보면은 예. 이 딜레이가 있잖아요. 딜레이가. 그렇죠. 예. 그렇게 댓글로 달려면 좀 이따가 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게다가 네. 이런 무서운 거는 떨려서 아마 못 달아. 지금 아무도 못 달고 있어. 아무도 못 지금. 들어? 예. 한번 저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저도 네네. 한번 들어가가지고 네네. 어느 분이 다시는지 안 한번 달아. 안 달아요? 한번 달아주세요. 누군지. 그러니까 지금 학교 교장 선생님도 있는데 안 달아. 굉장히 속상하네요. 야. 안 달아주시면. 이게 우리가 영어에 대해 가지고 있는 그 공포 같은 겁니다. 그렇구나. 자. 그럼 계속 가보겠습니다. 네. 내가 읽고 싶은 책. 여기서 당연히 상품은 The book. 더북이죠. Uh-huh. 사연은 내가 읽고 싶은. 그럼 얘기해볼게요. 어떻게 하면 The 될까요? book that I want to read.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5번 가보겠습니다. 아빠가 사용하는 컴퓨터 하면은 the computer The computer that my dad use. 하면 되겠죠. 자, 내가 싫어하는 배우는 Actor? The actor. The actor that I hate. 네, 그렇게 해도 되겠고요. 여기 뭐 Oh. The book. 네, 훌륭합니다. 네, 정답이시네요. Excellent. 엑셀런트입니다, 진짜. 한번 여러분들 이거 되게 이 표현이 이렇게 that을 사용해가지고 표현하는 것들을 되게 많이 할 수 있어요. 오. 진짜 많이 할 수 있는데 내가 사고 싶은 컴퓨터 하면 당연히 뭐가 될까요? The computer that I want to buy. 아하. 내가 싫어하는 책 하면은 the book that I hate.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내가 사용하는 노트북은 삼성이야. 어떻게 얘기할까? 내가 사용하는 노트북은 애플이야. 어떻게 얘기할까요? The notebook that I use is Apple.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문장이 된 거예요. My notebook is an apple 이게 아니라 My notebook is apple 이게 아니라 내가 사용하는 컴퓨터가 애플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갑자기 멋있어진 것 같아요. 되게 뽀대나죠. 어깨 뽕이 쏙 네, 들어갔어요. 물어볼 수, 저 남자 뭐 어떤 남자야? 라고만 물어보. 너무 잘생긴 거죠. 근데 잘생긴 남자가 관심 없는데? 네, 잘생긴 여자 이상하죠? 예쁜 여성분이 한 6명 있는 거예요 거기에. 편집장이 딱 보고 나서 저 여자분 되게 예쁘다라고 했는데 제가 부른 거예요. Who's girl? 어떤 여잔데요? 어떤 여자 물어보면 뭐라 그럴까요? 뭐 머리에 뭐 핑크색 모자를 쓴 분이야 라고 얘기할 때 분홍색 모자를 쓴 저 여자분 이렇게 얘기할 때 The woman who wear pink hats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문장을 미친 듯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아. 요게 여러분 3주차에 우리가 공부할 오. 3주차에 공부할 어쩐- 꼬대 있게 보이는 거예요. 꼬대 어쩐지 있게. 3주차 걸 끌어다 쓰니까 바로바로 안 나오네. 아. 예, 다음 보면 정답을 보면은요. 예, 이렇게 네. 쭉 됩니다. 어허. 사실 전부 다 I는 대문자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치다 보니까 이게 바뀌질 않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이랑 대화를 하고 영어를 얘기할 때 요 구조를 잘 기억하고 계시면은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많은 것들을 표현을 할 수 있고 많은 것들을 되게 있어 보이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되게 영어식으로 잘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문법적인 용어로 설명하면은 당연히 뭐가 될까요? 관계 대명사의 목적격이다.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더 flower이라고 하는 것과 뭐 뒤에 문장이 더 달려 있어야겠죠, 사실. 그렇죠. 주어 동사가 더 필요하니까요. 뭐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있는데 두 개의 문장에서 중복되는 녀석이 있어서 한 개는 대수를 바꾸고 치환해 가지고 연결을 붙이고 뭐 갖다 붙이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될까요?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거를 실제 그냥 말하듯이 해버리면은 되게 쉽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네. 상품과 사연이라고 하는 것으로 가면은 굉장히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야, 10년 차라 틀리다. 이거는 근데 사실 뭐 저뿐만 아니라 되게 많은 분들이 설명을 해주시고 실제로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에서도 이런 표현을 쓴 분이 있으세요. 제가 네. 여러 교재들을 살펴봤는데 책 이름은 다음 주에 제가 생각나면 가져오도록 할게요. 되게 좋습니다. 훌륭하신 분이고 제가 거기에서 사실 이 부분은 다운 부분이라서 다음 주에는 그 소스가 어딘지 다시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오케이. 할게요. 네, 자 이제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나랑 가까운 것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말은요. 한국말하고 영어의 차이점 중에 하나는 영어는 내가 중요해요. 그 한국말은 뭐가 중요할까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게 되면은요. 네. 다음 슬라이드 보면은 한국말은요 내가 중요하다기보다는요 우리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부터 같이 안으로 들고 와야 돼요. 함께 와야 됩니다. 근데 영어는 반대로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안에서부터 밖으로 가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은 핸드폰이에요. 셀폰이 있는데 자 이렇게 제가 셀폰을 지금 핸드폰을 손에 들고 있어요. 자 이거를 그럼 어떻게 표현할까요? 손하고 핸드폰을 합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우리는 손 안에 핸드폰? 손 안에 있는 핸드폰이에요. 맞아요. 네. 내 손 안에 있는 핸드폰이에요. 네. 자, 그러면 어떤 게 더 안쪽에 있는 거죠? 핸드폰. 그럼 우리는 말할 때 내 손 안에 있는 핸드폰. 응. 바깥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와요. 오. 근데 영어는 보세요. 핸드폰이에요. 응. 근데 어디예요? The cell phone in my hand예요. 핸드폰이 내 손 안에 있다예요. 개념이 조금 다른 거예요. 내 손 안에 핸드폰은 the cell phone in my hand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은 우리는 시간을 얘기할 때 어떻게 해요? 2020년 11월 22일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반면에 영어는 November 22nd 2020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반대로 오는 거예요. 나랑 가까운 거부터. 영어 주소 쓰시는 거 쉽지 않죠? 어려워요. 그것도 어떻게 할까? 한국말로 할 때는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33길 33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어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33 송파대로 33길 송파구 서울시 이런 식으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나랑 가까운 녀석부터 가는 거예요. 당연히 그럼 뭐가 될까요? 바닥 위에 있는 남자 어떻게 얘기해요? 바닥 위에 있는 남자 man on the floor가 되는 거고 floor가 되는 거고 검정 옷을 입은 남자애도 당연히 man in black이 되는 거예요. 바깥에서부터 들어오느냐 아니면 안에서부터 나가느냐 이 차이예요. 그러네요. 예, 그것만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그렇게만 생각을 해도 우리가 더 표현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리고 조금 더 발전하면요 전치사도 얘기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전치사를 보게 되면은요 장소, 시간, 환경에 대한 얘기를 해요. 편집장이 혹시 네. 장소, 시간, 환경이나 이런 거 전치사 순서 외워보신 적 있으세요? 뭐 하도 오래돼갖고 그죠? 뭐 중학교 때. 장방시, 방창시 뭐 이런 거 뭐, 장시방, 뭐라고 방시방 뭐라고 이런- 있었죠. 있었죠. 네.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쓰면 돼요. really? 네, 그냥 내 마음대로 쓰면 돼. 뭐 조금 어색하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방법이 먼저 나와야 된다는 얘기 있는데, 요거는 지금은 이제 그만두셨는데 이민호 강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에 있는 내용인데 그분은 CDEF라고 얘기해요. 시간, 당소, 이유, 방법 해가지고 CDEF만 기억하면 된다고 얘기를 하세요. 저 너무 웃겨 빵 터졌는데 시간, 당소, 이유, 방경 이렇게 하면은 그 순서로 쓰면 된다는 거예요. 되게 웃기죠. 그냥 아무 순서나 쓰셔도 돼요. 아무 순서나 쓰셔도 그렇게 크게 막 이상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얘네들은
아주 중요하지만 아주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 그냥 쓰면 돼요. 그럼 장소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우리가 많이 쓰는 전치사 세 가지만 먼저 볼게요. 세 가지가 뭐냐면은 at이랑 on이랑 in이에요. at, on, in인데 시간도 당연히 at, on, in이에요. 두 가지가 되고요. 자, 환경을 얘기하는 건 뭘까요? 수단과 방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는 거, 수단과 방법 아는 전치사 뭐 있습니까? 편집장님. by가 있고 by가 있고요. with. 네, with. 많이 하시네요. yeah. 네, by하고 with예요. 근데 이 with를 환경이나 방법이라고 생각을 잘 못해요 우리가. 왜냐면은 영어를 배울 때 with는 뭐라고 배웠냐면은 누구누구와 함께. 네, 함께의 의미가 너무 강력해요. 함께의 의미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이 함께라고 하는 의미가 가지는 다른 느낌을 우리는 완전 배제시켜 버려요. 이거에서는 이제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도 좀 더 이 의미가 있거든요. 이 with라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다르다는 거 아시고, 자 그러면은 장소하고 시간하고 환경에서 네. at, on, in에 대한 이 차이점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at, on, in을 보게 되면 장소는 먼저 보면은요. at과 on과 in에 있어서 차이가 조금 있는데 at은요 점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on은요 면의 개념이에요. in은 공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at은 1차원적이에요. 띵, 선 뭐 이런 식의 띵 이런 느낌이고 on은 2차원적인 면적인 부분이에요. 그리고 in은 공간의 개념입니다. 자, 그럼 뭐 제가 그림을 갖고 오진 않았는데요. 제가 만약에 이 컵에 파리 한 마리가 있다고 치고요. 파리가 있는데 이 파리가 어디에 있어? 라고 얘기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답할까요? 컵에 있어! 라고 답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at 컵일까요? at a 컵일까요? on a 컵일까요? in a 컵일까요? 보통은 on 아닐까요? on일까요? 아니요. 그냥 안에 파리가 들어있어요? 있어 하면은 at a 컵이에요. 오. on이라고 하면은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게 철석 붙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철석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게 철석 붙어 있어야 돼요. in이라고 하면 공간이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들어가 있어야 되는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미묘해요. 그러네요. 우리가 약속을 하는데 친구랑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막 한참 통화를 하고 가는데 물어보는 거야. 너 어디 있어? 라고 얘기했더니 나 강남에 있어. 라고 얘기하면은 at 강남일까요? on 강남일까요? in 강남일까요? 우리는 그냥 at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네, 그때는 at이에요. 맞네. 근데 강남의 한 지역 안에 들어가서 내가 강남의 안쪽에 있어, 강남의 지역 안에 있어라고 얘기하면은 in 강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t이냐 on이냐 in이냐를 쓰는에 따라서 한국말에서는 의미가 다 똑같아 보이지만 영어에서는 의미가 조금씩 다 다르고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at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 단위의 개념이에요. 7시에 어떻게 얘기해요? at 7 o'clock. 그럼 하루의 개념일 경우에는 on이에요. 반면에 하루보다 더 긴 시간을 얘기할 때, 주나 그 이상을 얘기할 때는 당연히 in을 쓰는 거예요. 개념이 점점점 커지는 느낌이에요. at은 그래서 시간 단위를 쓰기 때문에 뭐 at Sunday 이런 표현 안 써요. 근데 반면에 일요일에 하루잖아요. 개념 자체가 하루잖아요. 그럴 때는 on Sunday가 되는 거예요. 근데 2020년이 되면은 in 2020가 되는 거예요. 이 week 같은 경우도 on a week이라고 얘기 안 하죠. in a week이라고 그러죠. 일주일 안에. with in이라고 그러지 with on이라고 안 하잖아요. 네,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네요. 네, 약간의 개념이 달라요. with하고 by도 마찬가지예요. with는요 함께라는 의미가 맞아요. 함께가 맞는데 이렇게 편집장이랑 제가 이렇게 딱 붙었다, 이쪽으로 끌고 와버리면 이렇게 딱 안 보이죠? 네, 이렇게 딱 붙은 거, 이게 with예요. 제가 손을 이렇게 있으면은 손에 이렇게 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컵을 가지고 있어라고 하면은 with a cup이에요. with a cup이에요. 이 딱 붙어 있는 느낌인 거예요. by는 그냥 옆에 이렇게 두는 느낌이에요. 컵 옆에 있는 사람 할 때 그 by는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조금 달라요. 그래서 모자를 쓰고 있는 그 남자, 파란 모자를 쓰고 있는 남자 어떻게 얘기할까요? 파란 모자, 네. 남자, 뭐 그럼 the man? 그렇죠. 일단 the 사연보다는 man. 상품이 나와야 되니까 the man. the man who put where, 뭐 who put, 다 상관없습니다. 네. 저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니까요. 네. put 뭐 with 뭐 blue hat 이러시라든지 또는 the man who is with blue hat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또는 the man with blue hat 이렇게 해봐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the man with blue hat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with라고 하는 단어는 붙어 있는 느낌이에요. 찰싹찰싹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막 with 나랑 같이 있는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with의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with는 그냥 함께 느낌이기 때문에 같이 있다라는 느낌이지 붙어 있다는 느낌이 안 들거든요. 그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 예문으로 이제 가봐야죠. 또 연습을 오케이. 해봐야죠. Oh my 첫 God. 번째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나는 여기에 있어. 나는 여기 있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까? I'm at the station. at the station 하면 되는 거. 야, 우리가 비치에 있어. 어떻게 얘기할까요? We are on the beach. 예, 왜 we are on the beach일까요? 비치가 이렇게 해안이 이렇게 있잖아요, 해변이. 네. 그리고 우리는 해변의 한 지점이 아니라 해변 위에 위치해 있죠. 그러니까 we are on the beach가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물어요. 너희 어딨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역 안에 있어. 하면은 you are in the station. in the station이 되는 거예요. 와. 네. 시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10시에. 그래서 at the station과 in the station의 차이는 아까 설명드렸죠. 네. at the station은 점. 역에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in the station 하면은 역 안쪽에 들어가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네. at, on, in 또 시간에서 보면은 10시에요. 우리가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at 10 o'clock. 아, 일요일이에요. 하면은 on Sunday. 아, 이번 주 안에 하면은 in the week. in the week 이번 주 안에는 in the week이 된다는 겁니다. 예이. 요게 이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죠, 여러분? 되게 쉽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신 거죠? Yeah. 네,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at은 시간 단위예요. 시간 단위로 작은 단위에서 얘기할 때 at이고 o는 하루 단위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나 월과 연, 세기와 같은 이런 큰 단위일 경우에 in을 쓰는 거예요. 요것만 기억을 하셔도 사실 우리가 실생활에서 영어로 대화를 할 때 add on in에 대해서 혼동하진 않을 거예요. 개념이 작은 거에서 큰 걸로 간다. 1차원에서 3차원으로 간다 라는 느낌으로 단적인 면에서 그냥 점의 개념에서 면을 거쳐서 공간의 개념으로 간다. 요 느낌만 알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조금 더 쉽게 영어를 쓸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with 같은 경우는요. the man 안경 쓴 사람 the man with glasses 하는 거고요. 나는 학교에 가는데 어떻게 학교를 갈 거냐면은 버스를 타고 갈 거야. by bus. 네, by bus 하면 되는 거예요. 옆에 두고 가는 거니까요. 네, 요런 느낌이 이제 바로 영어에서 이제 장소, 시간, 환경에 대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네. 자, 오늘은 요렇게 제가 짧지 않은 것 같은데 되게 빠르게 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가 잘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